안녕하세요. 아껴야 산다 고물가 시대 생존법 짠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절약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는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많은 경기 불황, 경제 충격,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절약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경제 불황을 겪었습니다. 투자로 뭔가 돈 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직 절약으로 악착같이 삶을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평균입니다. 일본인들의 절약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우유에 물을 타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유를 8, 물을 2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1만엔 그러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절약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존경의 표정을 내보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레트로 음식 데울 때 계란말이 팬을 이용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계란말이 팬은 사과팬이죠. 카레가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딱 넣으면 물도 조금밖에 안 넣는 거죠. 그러면 가스값도 적게 들어가고 물값도 적게 들어가니까 가장 적은 물로 적은 가스로 효율적으로 이제 데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값, 가스비를 절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동차를 잘 소유 안 한답니다. 애가 걸어 다닐 정도만 되면 그냥 차를 팔고 그냥 다니는 거죠. 여행 다닐 때 렌트카 쓰고 뭐 이렇게 자동차세, 차량 검사비 이런 것들도 아끼는 거죠. 뭐 이러면은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등으로 1년에 한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한다는 거죠. 차를 안 가지고 수십만 원을 아끼는 모습들을 선택하는 거죠.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3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었죠. 저는 이제 일본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경찰서장이 공공 건물에서 휴지 있잖아요. 휴지. 그 휴지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잡히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에서 한국 경찰의 서장이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중산층 이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휴지 한두 개, 두루마리 휴지 한두 개 아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걸로 절약하겠다고 써다가 창필당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겪어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 별로 놀라지 않는 거죠. 왜?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존경받을 모습은 아니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절박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출근하면은 테이크아웃 커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스틱커피, 회사의 탕비실에 있는 스틱커피 마시고 그거에 쳐받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성질 부리거나 뭐 반항이나 저항 이런 것들도 아깝죠. 왜?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일하는 거죠. 자존심 내세우고 그만두면 은행이 바로 빚 갚으라고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못 그만두는 거죠. 삶이 더 어리고 더 빡빡해지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의 멘탈은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녁 시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저녁 약속을 함부로 못 잡죠. 왜입니까? 저녁자리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이 뻔하니까 점심시간은 구내식당에서 영하거나 아니면 도시락 싸와서 먹거나 뭐 이러고 일하다가 쉴 때는 뭐합니까? 돈 안 드는 일만 하는 거죠. 돈 안 드는 활동. 도서관 가서 책 읽거나 아니면 산책하거나 뭐 등산하거나 뭐 그러자 뭐 고작 뭐 힘들면 그냥 음료수 하나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먹고 땡인 거예요. 밥도 도시락 싸가지고 먹는 거죠. 그럼 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살겠어? 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 혹은 유럽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돈 없으니까. 돈 아껴야 되니까. 아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돈 안 드는 활동만 주구장창 한다라는 거죠. 지루하고 지겨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도 생활하면서 자꾸 견디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숨죽이고 지내면 에이 삶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러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저도 이제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뭘 느끼냐면 지질 공상, 제 인식으로 봤을 때는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왜냐?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어디서 데이트하는 줄 알아요? 그냥 집에서 데이트해요.
맥주 2개 사와가지고 캔 맥주 서너 개 사와서 안주도 없이 그냥 캔 맥주 그냥 마시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살되려는 거죠. 사람은 적응에 동무리합니다. 어느 환경에든 적응하죠. 일본인들도 그렇게 적응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거 1980년대 일본은 사치가 끝장이었습니다. 끝장.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래? 면접 보러 올 때 택시 타고 와. 이러면서 5천엔 만엔을 그냥 줬대라는 거죠. 한국 돈으로 5천원, 5만원, 10만원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느 놈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다고 올 때 택시 타고 오라고 자기 회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5만원, 10만원 주냐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흔했죠. 심야에 택시 탈 때 따따블 불러야 택시가 섰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프리타가 왜 생겼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구질구질하게 일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유롭게 자유를 즐겼던 사람들이 프리타 했던 거죠. 지금은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살면 미친놈 소리 듣죠. 못 살아남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한국인의 삶은 더욱더 개인적으로 바뀌는 거죠. 왜? 함부로 다른 사람 못 만나죠. 돈 없으니까. 술 마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 시간에 일해야죠. 알바해야죠. 이제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절대로 삶을 함부로 탐욕 부리거나 욕심 부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월급쟁이 대부분이 3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이번에 의사, 약사, 고위공무원들이 많은 욕심을 부리겠다고 투기를 했죠. 아파트, 부동산을 2-3채 산 게 아니고 5채, 7채를 샀죠. 왜겠습니까? 더 부자가 되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혹독한 원금 상환, 살벌한 살인적인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나 약사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중산층 이상 되게 잘 사는 사람이죠. 고액 연봉자니까. 근데 실상을 까보면 어떻게 산다? 개 거지처럼 사는 거죠. 라면밖에 못 먹고 살고 어디 가서 택시도 못하고 밥값 내겠다라고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살 떨리는 거죠. 살. 왜? 투기를 해가지고 돈이 다 은행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매우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기와 조작과 현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들이 살아남는 길은 뭡니까? 뉴턴처럼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뉴턴도 웃긴 게 뭐냐면 뉴턴도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투기했다가 주식했다가 다 말아먹어서 빚쟁이 돼서 비투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했던 거죠. 미친듯이. 그리고 그래도 뉴턴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연금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나이에 퇴직을 했죠. 그리고 원하는 공부만 하고 책만 읽으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기한 사람들이 뉴턴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일인 거죠. 잘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꽤 혹독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가졌고 누리고 있고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더 잘 살겠다고 설쳤던 대가를 이번에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아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살고 조금 욕심부리고 지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골로 간다, 망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절대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빚지면 빚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빚지게 되면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망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욕 없게 만들고 사회 속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빚은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염치도 빼앗고 그냥 쓰레기가 되는 짐승이 되게 만드는 게 빚이라는 거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푼돈을 아끼고 지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절약하고 저축하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한 달에 10만원 저축하는 게 우습게 보이지만 1년을 모으면 120이고 10년이 되면 1200만원이고 20년이면 2400입니다. 20년을 10만원씩 모았다 라고 하면 20년 뒤에 2400만원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받은 2천만원 5천만원하고 차원이 다른 돈입니다.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 돈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돈이고 소중한 돈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 정말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삶 전반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